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임주화 광주복지인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광주복지인권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복지인권연구소는 인권을 통한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를 실현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을 이수한 인권옹호가들이 이 지역 인권옹호가들이 모여서 인권을 연구하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연구소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죠. 국제 엠네스티와 연대해서 한국 지부 6.1그룹, 호남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인권교육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 광주 지역 아동학대의 실태는 어떤가요?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6,760건에서 지난해 19,466건으로 16.5%가 증가했는데요. 하루 아동 신고 건수는 무려 53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듯 점차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과 함께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광주 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384건에서 2017년 1036건으로 해마다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좀 쉬쉬하면서 집안에 있는 일, 모르는 일, 창피한 일로 알려져 있다가 잦은 어린이집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범죄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부모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사례가 많은가요? 최근 자료에 보면 아동학대의 10건 중 8건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공분을 샀죠. 이번에 목포 여중생 살인 사건을 보더라도 엄마가, 친모가 범죄에 동의를 한 끝에 계부가 엄마가 보는 앞에서 목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것도 돌을 매달라 아이를 저수지에 버리는 아주 무서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수가 무려 134명에 이르고요. 학대 건수만 따지면 연간 3만 건이 넘을 정도로 아동학대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민간 어린이집보다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매년 450여 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2019년 예산을 686억 원이나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처럼 국공립 확진에만 이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보육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이나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아동학대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동학대의 가장 큰 이유 중에는 모든 학대 유형에서 양육 태도와 방법의 문제가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나타나는데요.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고 내 건데 어떻게 취급하면 내 마음이다. 이런 아이를 양육자의 소유물로 보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장의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친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서 자녀의 의사뿐 아니라 생명도 본인이 직접 처분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이 팽배한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떤 이유에서도 이 아동학대라는 게 이루어지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아동학대를 받은 어린이들은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동학대는 앞으로 그 아이가 자라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에 의한 학대는 보통 아이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죠. 이는 아동 발달에 영향을 매우 많이 줘 폭력성을 매우 높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요. 학대에 한번 노출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반사회적 경향을 많이 띠고요.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공격적이거나 분노감을 가지고 있는 걸, 그러니까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현상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엔 우울증 등의 성격, 신경장애를 앓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릇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범죄에 손을 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흉악 범죄자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 폭력에 노출 상황이 되어 있다고 나타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은석 사건을 보더라도요. 당시 K대를 다녔죠. 아동학대의 그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에 노출이 된 후로 부모를 토막 살해하고 네. 10곳이 넘는 곳에 유기를 한 사건이었죠. 아동학대의 대물림을 세상에 알리는 사건이었는데요. 이러한 사건을 보더라도 아동학대의 노출이 얼마만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부가 훈육 목적으로도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민법 조항을 고치기로 했는데요.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인 인권은 아동이 절대 예외일 수 없습니다. 체벌 금지를 담은 현행법을 없애고 아동 친화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하겠다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에 개입한다는 불가피한 의지를, 당한 의지를 정부의 정책이 이번에 펼쳤는데요.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아동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모든 아동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체여야 되고요. 양육자를 포함한 모든 어른들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주고 실현시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무 이행자입니다. 사랑의 매이는 절대 사랑을 낳지 않습니다. 폭력, 특히 아동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고요. 폭력은 그저 악순환을 계속해서 거듭할 뿐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가 된다는 거에 찬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분명 한계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권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아동학대 근절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듯 빈번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요,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단순한 사회적 약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보살피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 국가이죠. 정부는 이렇게 공허한 출산 대책을 내놓지 마시고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돼 있고 헌법이나 그리고 정부가 제정한 아동 권리 헌장에 따라서 존엄한 인격체로 태어난 우리 어린이들을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그런 인권적인 여건을 만드는데 우선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화 광주복지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